자, 이제 등기 실행 등, 그 다음에 촉탁에 관한 등기는 묶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우리 요약집 기준으로 보면 249페이지. 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저표. 이미 문제 가지고 한번 보셨죠? 그래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답은 안 되는데, 지문 속에서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저표라고 하는 거에서 등기 실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 중에서 표제부, 사실에 관한 등기고요. 갑구와 을구로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를 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표시를 하게 된다. 자, 출제 포인트라고 할 거, 바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된다. 해서 한동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와 을구 해서, 자,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에 등기부를 때 보게 되면 101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한동건물 전체 표제부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101호가 몇 제곱미터냐 이런 내용들, 이걸 우리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을구는 저당권 등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사항이 공시가 되게 된다. 출제 포인트,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 장의 등기용지 총 4개 페이지로 구성된다. 이게 출제 이슈. 두 번째 이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실행이 됐을 때 그 토지, 밑에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다도 뭘 표시해라? 뜻을 표시를 해야 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볼까요? 그래서 집합건물, 구분 건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관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등기관이 이 문제의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전세권이,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바로 뜻을 기록하는 것은 뭐가 된다?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 어떻다? 등기관 직권으로 기록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구분 건물 등기,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부에도 뭐를, 이 문제의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 등기부를 누가 띄워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면적이 겁나 넓은데, 아파트 단지니까 면적이 넓겠지. 그런데 여기에 지목대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자, 뭐 소유자가 나와 있긴 한데, 사람들 오해할 수 있거든. 빈 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니야.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라는 뜻을 얻었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소유권에 근거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근거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 직권으로 어떻다? 바로 직권으로, 자,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요역지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문제의 토지가 지역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을 얻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 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신청에 따른 등기도 있었고요, 직권에 따른 등기도 있었고,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것도 존재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뜻은 어디다가 집합건물 등기부에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다 다 표시를 하게 된다. 이걸 다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뜻.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앞에서 또 공부해 오거든요. 집합건물 등기부를 뒤지게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토지 등기 기록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제일 뒤에 있는 명제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해 보게 되면 집합건물의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자,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자, 직권으로, 자,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해서 지역권도 틀렸고요, 지상권 이렇게 가야 되고, 촉탁도 아니고요, 직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번 틀린 표현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해서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답은 몰라 해서 이 문제는 버릴 문제. 대지권 등기라는 게 7년 동안 2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공부할 거에 대비해서 수험생이 소화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등기법 12문제인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등기법에서 6문제 맞춰도 매우 행복한 문제가 영역이야.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과감해야 돼. 그리고 아까 좀 어려웠지만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기부분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부 문제는 버리시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사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접효라고 하는 거.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해서 옳은 표현. 자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전원에게 사실을 통지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유보.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번하고 4번 저접효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정보 어디나 할 수가 있죠. 해서 이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원래 이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 근데 구분 건물은 자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건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동 전체에 대해서 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답은 3번인데 3번은 중요치 않아요. 3번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머지를 얼마나 잘 소화했느냐의 문제로 가셔야 되고 경정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등기를 실행할 때 등기관이 자 착오 유로 자 실수나 빼먹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애초에 일부가 잘못됐을 때 그 수정하는 걸 이걸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경정 등기는 경정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실체적 권리 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통지해도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저접효 얘기 가지고 두 개 커버하고요. 자 등기상 증명서 어디나 가서 다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데 가서 발급 청구하죠. 제주도 있는 땅도 제야 인터넷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땅도 인터넷 가서 이런 식의 얘기가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나머지는 큰 이슈가 나머지가 오히려 기초가 되는 쟁점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신청 정보 중에서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공동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매도인이잖아. 승소한 등기무자의 등기 신청도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매수인 등기 안 가져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끄트머리 요거였구나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나와 있고요. 2번 점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모르겠고요. 네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토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세 가지를 커버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옛날에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이름이 바뀌어서 등기필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자 5번에 통지하지 아니한다 라든가 그 다음에 1번에 뭐라고요?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 맞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예외 파트 법에서는 예외 파트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일단 3번인데 일단 이건 전혀 별개 문제로 첫 번째 이슈 4번 지문이죠.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 토해내야 된다. 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어떻다?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된다.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4번과 관련한 쟁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등기필 정보,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권리자에게 원칙적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예외 자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무조건 등기필 정보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해야 된다. 틀린 표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논의 포인트는요. 내용을 봐서가 아니라 1번하고
5번에서 끄트머리 어떻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된다. 그래서 답은요, 결과적으로 3번이 되는데, 3번 설명드릴게요. 등기 필 정보를 분실했다라고 했을 때, 재교부 신청 안 됩니다. 골 때리는 거야. 집문서를 얘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등기 의무자가 이거 팔아쳐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와서 소명을 해야 돼. 불이 나갖고 등기필 정보가 홀라당 타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승소한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 등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긴 하는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포인트가 1번하고 5번, 점점점은 등기필 정보를 바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가볼까요? 갑소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 권리자 을이 되게 되고, 을에게 원칙적으로 다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주요 이슈. 그래서 지금 30회 때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고 빡딱 쳐놓고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체 답 5번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얼핏 보면 3번이 출제 포인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번은 사이드 지문이고, 자, 바로 등기필 정보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등기필 정보의 교부라고 하는 요걸 갖고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하십시다. 등기필 정보 점점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필 정보 나오면 어떻다?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사연들 못 외웁니다. 너무 많아서. 등기필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다?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이렇게 끊어가시는 게 좋은 공부 방법. 답은 3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해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틀린 표현. 그래서 등기관의 처분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저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기존의 사무를 계속 진행한다. 이게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법 공부하실 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세법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의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것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쟁점하고 30회 때 나왔던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 자, 이번 질문 주소 증명 정보라고 하는 것 등기부자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인자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첨부 정보예요. 아까 우리 신청 정보,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첨부 정보로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신청인에 관한 표시로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주소 증명 정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원인과 목적 관련해서는 계약서 같은 것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물론 거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자, 검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됨이 원칙인데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봐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등기필 정보로 어떻다? 통지하지 않는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해서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7회 때 나왔었네요. 그리고 아까 30회 때 등기필 정보 관련 얘기가 쭈르륵 나왔었어. 30회 문제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지문 3개 커버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신청 정보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27회 때 30회 때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두 개 문제의 공통적인 속성은 뭐라고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대언자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이제 27회 때 틀리게. 그래서
아까 뭐가 있냐면, 자, 표준양식인가, 뭐, 전자표준양식이 있었죠? 예, 그러한 경우는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등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쭉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살살 바꿔치기 해서 계속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계속 다뤄진 주제조차도 놓친다고. 다만 출제위원들은 이게 A가 나오면은 A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연결해주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돌고 돌고 돌다 보면 대강 틀이 잡힌다. 이렇게 봐야겠고. 자,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였을 때 건물 토면 안 되지, 안 되지. 자, 우리 지상권, 토지, 부동산의 일부 했을 때, 자,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승역제 일부를 목적으로 했을 때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전세권, 이 건물 전세권 같으면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바로 건물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근데 건물 전체가 됐을 때는 굳이 도면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도 나왔었지. 자, 토지 전부가 지상권의 객체가 됐을 때 토지대장, 다시 토지 일부가, 부동산의 일부가 지상권의 객체가 됐을 때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틀렸습니다. 지적도를 넣다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래서 토지대장은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게 이슈가 됐고, 지적도는 경계 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5번도 관련한 쟁점 나올 테고, 전세권 얘기 나오면 항상 기억할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일부 이전 넣기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넣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넣기도 당연히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담보 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일부 이전 넣기 가능하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저당권도 어떻다 일부 이전 넣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첨부정보, 신청정보로서 양도액 등을 신청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당권 파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필요 없는 문제. 답 1번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필 정보랑 연계되어 있는 게 등기 완료 통지야. 자, 가볼까요? 등기가 마쳐집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 관리자에게 뭘 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어떻다? 등기필 정보 원칙적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이슈가 되는 예외는 어떻다?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우리가 외울 것은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등기필 정보 대신에 교부 안 할 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서 24회 때 등기 완료 통지서, 27회 때 등기필 정보, 30회 때 등기필 정보, 31회 때 등기필 정보 내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이게 지금 3년 텀 24, 27, 31은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 기억을 해 주실 것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주제가 나왔을까요? 볼까요? 예,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보시다시피 별 내용도 없는데 세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 기록명령이라는 야야 등기 바꿔줘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이루어지면 어떻다? 바로 기록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다시 갑시다. 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자, 집행정지 효력은 없고요. 한편 법원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등기관에게 고치라고 등기 기록 명령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치라고 해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권리자가 다 바뀌어 있다. 즉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다. 30회 때 기록 명령이 포인트. 자,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겁나 유치하게 뽑았어. 이것만 두 번인가 답을 뽑아. 이거 또 내도 또 못 치는 사람 많아. 등기 보면 겁나 어려워. 이렇게 해서
쉬운 거 있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 관계인만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다 쓸데없는 소리. 이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자 1번, 2번, 4번 이 정도만 이슈가 되겠고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절차 등 틀린 것을 해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 그냥 답 똑같이 뽑았잖아.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요거 가지고 보셨고요. 나머지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이의 신청, 이의 관계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집행정지 효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자, 등기관이 기록 명령을 받아서 등기 기록을 새로 고치려고 하는데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때는 등기, 자,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주 쉬운 문제 두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이게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을 등기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해 관계는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야야야, 자, 이의 신청 내용대로 이렇게 등기를 해줘라 라는 이런 기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어 버리면 더 이상 어떻다? 이때는 바로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는데 그 전에 제3자가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자, 가볼까요?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우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다. 그런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받아주지 않더라. 법원에서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때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각하 결정을 때렸다. 그래서 을이 이제 뭘 한다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근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을한테 뭘 해줘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관은 을 명의로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병의 저당권과 을의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2번 가볼까요? 자, 권리 이전 등기에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을 때 만약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걸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자, 각하 결정이 있었고 을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야, 을 명의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병 명의로 뭐가 있어버렸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 그럼 병도 소유권을 갖고 을도 소유권을 가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이건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렇고요. 세 번째,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사이에 또 등기상 이해관계이 발생했다. 그럼 이 사람 또 승낙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건 절차에 비협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똑같은 전세권 설정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이 있다. 용익권 둘 다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기록 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령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랑 같이 엮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 다시 갑시다. 두 번 연속 뽑았던 게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법원에서 기록 명령이 있으면 그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있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명령을 이렇게 끌어냈던 이 신청인이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없다라고. 여기서는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계속 등기에서는 주된 논의의 쟁점이 뭐냐면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갖고 주로 여기저기서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자,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등기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26회 때 나왔던 주제. 이건 이제 민법에서 공부한 주제와 거의 중복이 등기 효력에 관한 주제. 해서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을 때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자, 우리 통정 허위 표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총칙에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선의 제3자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게 된다.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증과 수익자, 보증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 바로 은닉행위에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거, 원래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증여 유효, 매매 무효. 그래서 증여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원래는 실제 원인하고 등기 원인, 실제 관계와 등기 원인이 다르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거 있었죠. 중간 생략 등기, 허가구역 외적에서 그다음 모두 생략 등기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 공개 부합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있었고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했을 때 이것도 어떻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조 등기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토지금을 묶어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즉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장, 시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대장상 소유자의 최하 특정 승계인이라는 사람이 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미 이루어져버렸다. 그러면 이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요거 안 되죠.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는 뭘 해야 된다? 말소 등기의 문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 자, 건물이 날아갔다. 자, 지진 때문에 다 붕괴가 됐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인도 멸실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요. 건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한 20년 지나버린 거야. 지금 흔적도 없어. 지진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근데 아직도 건물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 원래대로 처음 멸실 등기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민법 얘기할 때는 주로 말소 등기의 문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후발적 원이든 애초 처음부터든 중간이든 간에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전부 불일치하면 어떻다?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서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등기는 어떻다?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틀렸죠? 경정 등기가 아니라 무효이니까 말소 등기의 문제로 가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고요. 권리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명일에 등기가 됐을 때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이것은 말소 등기의 문제로 가야 된다라고 할까? 즉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더럽게 긴데 요거만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법 할 때 말씀드렸었죠.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어떻다? 유효. 다소 들어가면 어떻다? 유효. 엄청 길어서 시험장에서는 읽어볼 수도 없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식이지. 어떤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보니까 3층으로 등기가 돼 있다. 3층으로 등기가 돼 있다. 자, 그런데 실제는 몇 층이야? 4층이야. 현재 상태 건축물 대장에 증축을 해서 4층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등기부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등기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모른다. 다소 불일치. 그러나 통일성을 추정해낼 수 있다면 이때는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라는 의미해서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것이 자, 바로 등기 효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뒤 봐야 돼. 앞에 보면 안 돼. 접효라고 하는 거. 저장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이걸 응용하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번 대지권을 등기하는 거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르게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다 하십시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X 부동산의 을 명의에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 딱 1번 들어갔다 하십시다. 자, 을은 자, 이걸 누구한테 자, 1-1이라고 해서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가등기의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병은 갑을병 정한테 또 뭘 할 수 있다? 또 가등기를 또 넘겨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등기에 있어서 가등기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 할 수 없다. 이게 어려웠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 중에서 자,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다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압류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응용의 말 가등기. 자, 다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가등기 본등기 얘기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43페이지 직권 말소라는 주제 나와 있죠. 직권 말소에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 거기에 그 대응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그게 바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예,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4번을 틀리게 뽑았다 해서 자,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자, 원인의 적법에서 연연한 것이므로 자, 적법 추정의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되는 이거 뭔 소리냐면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 당연히 어떻다?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추정력의 반대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그걸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큰 의미 없습니다. 추정력 문제가 민법에서 서너 세 문제 나왔었나? 버려요. 그냥 추정력 하면 너무 까다로우니까 읽어보고 감 잡히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비우고 가실 것. 추정력은 비우고 가실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제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등기 기록이 기록되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등기부 누구나 볼 수 있다 해서 자, 가볼까요?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이해관계인만 열람을 할 수 있고요. 등기부는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폐쇄한 등기 기록도 포함해서 영구 보존. 그러나 우리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5년간만 보존을 하게 된다. 등기부는 밖으로 빼돌릴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압류라든가 영장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다?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이라고 하는 거. 등기부는 어떻다?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 첨부정보라고 하는 건 얼마?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여기 이제 한번 쟁점이 됐었고요. 열람. 자,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이해관계인만 열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1번 지문 자, 틀리게 뽑았고요. 자, 이게 또 나와 있다. 등기를 마친 경우
마침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저장된 때, 접수된 때부터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저접효라고 하는 것이 이슈에서 2번 틀렸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 불가능하다 해서, 자, 건물 전세권이 있다고 하십시다. 자, 건물 중에 방 하나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건물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자, 뭐,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 또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부로 한번 전제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일부 때 내에서 딴 놈한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 골 때릴 거야. 건물주 입장에서 방 하나 딴 놈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전부 이전 등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이건 저당권과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성 이해관계는 제3자 승낙이 필요치 않다. 자, 우리가 다시 갑시다. 말소 등기할 때 등기성 이해관계 승낙을 받아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성 이해관계는 전부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요거 신청할 때도 등기성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제3자의 승낙 필요하다라고 할 것. 경정 등기도 등기성 이해관계 있으면 어떻다? 당연히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요 정도고요. 자, 등기 신청서, 영장 등에 의해서도 어떻다? 밖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아냈고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나온 것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쟁점.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도 당연히 가능하다.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우리가 논리체계상 이렇게 가야 되죠. 피담보채권하고 저당권을 함께 이전을 해야 된다. 저당권이 어떤 권리입니까?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영구 보존, 등기 기록은 다 영구 보존. 자,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합필 등기를 할 때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볼까요?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을 한다. 그럼 A 토지를 날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27회 때, 아까 29회 때인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합필 등기인가 합병 등기라고 했을 때 이때 두 개 토지, 두 개 건물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만 어떻다?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합필 등기란 키워드가 딱 나오게 되면은 저당권 얘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유차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속달이 되고 저처럼 좀 암기가 다 돼 있으면 사실은 지문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왔던 안 나왔던 주요 이슈 몇 가지씩 끌어가셔야 돼요. 자, 등기부 보본 자료, 보조 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 복사본을 얘기합니다. 큰 의미 없고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 요 중요한 쟁점이지. 표제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 전유 부분에 갑부와 을구라고 하는 거. 해서 총 4개 페이지죠. 해서 자, 답 4번. 해서 아까 적어 있었잖아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관련해서 자,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 그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토지 등기부 3개 페이지, 표제부 갑구 을구, 건물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3개 페이지로 구성된다. 근데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을구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4명 목록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주제에서 다시 비결 주제 등기 기록은 폐쇄가 됐든 안 됐든 영구 보존. 그러나 첨부정보 신청 정보는 5년간만 보존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필 등기 관련해서 자, 하필 시키는 등기 자, 폐쇄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하필 합병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뭐가 필요하다? 동일한 내용에 각각 저당권이
있을 때만 어떻다 합필 또는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4번 답이 됐던 주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 이렇게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에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 이제 한두 개 봐야 되는데요. 자,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 몇 개 나와 있나요? 해서 자, 요거 가처분 얘기는 여러분 자료 거의가 안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여러분 자료 250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다 해서 을의 소유권 취득하려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까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 을 명의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청권 보호를 낸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갑이 이 부동산을 비영한테 판다라고 할지라도 자, 뭐가 가능하다? 을 명의의 본등기가 있게 되면 이게 법원이 행한 등기가 아닌 바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바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본등기,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아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관은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 말소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제3자 명의 등기라고 하는 거 말소는 다 직권 말소가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신청에 따른 말소가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 지금 이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돼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 제기하는 과정에 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 을은 승소해놓고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때 뭐 한다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법원에서는 제일 먼저 이거 함부로 못 팔게 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해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사안 가등기가 됐을 때 병은 알고서 사야 되죠. 자, 나중에 본등기 이루어지면 자신의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다? 이거 사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 소유권 이전기를 한 사람이 가등기 명인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었고 가등기 의무자 갑이 이 을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구조. 다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야 된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병은 살 때 알고 있어야 돼.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신청했던 그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사람 이름으로 자,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누가 을이 단독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에 대해서는 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제3자 지등기 말고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아닌데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하는 게 뭐가 된다? 가처분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걸 기입해야 된다. 이게 가처분 등기 촉탁이고요. 등기관은 촉탁을 신청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아니라고 지금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촉탁,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말소 신청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는 가처분 등기가 맞춰주는 가처분 채권자 을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이 똑같은 논리 구조가 법원이 행한 등기 나와 있죠. 법원이 행한 등기. 이것은 자 지금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처분 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아까 가등기랑 똑같은 구조에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법원이 행한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다시요. 자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어렵다고. 다 직권 말소인데 얘만 따로 먹어야 바로 말소 신청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요. 대신 이제 가처분 등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이 가처분 등기 있잖아요. 이 쓸모없다고 말소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건 무효인 등기니까 직권 말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해서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 틀리게 뽑죠. 아까 우리가 가등기 겸 본등기 있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모든 등기에 대해서 자 말소, 직권 말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았던 것이고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2번 모르겠고요. 3번 이 얘기. 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를 하는 등기관은 바로 직권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자,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 그냥 버리십시다. 경정 등기 버리십시다. 체납 처분 요것도 그냥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요. 가등기에서 이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등기 실행 방법 3가지, 신청에 따른 등기, 2번째 직권, 3번째 자 촉탁까지 3가지 경매수에서 전부 아니라고 해요. 전부 아니고 바로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해서 자,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갑의 가처분이 2월 1일 날 등기가 됐다. 기억나실 거야. 저거랑 아까 27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24회 때 가처분. 그래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 소유 X 건물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갑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갑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있는 상태이다. 근데 이게 2013년 2월 1일 날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 얘기는 그 사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등기가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뭐라고요? 바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에서 자, 다시 지금 이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에서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하는 등기, 다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에서 제3자 명의 등기 중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좀 쉬웠었나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임차권. 다음 몇 번? 답은 4번. 기한 날짜 따져볼 필요 없었죠. 그래서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에 대해서 어떻다?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하는 비중을 보면요. 24회 때 이런 식의 문제, 27회 때 가등기 본등기 가지고 한번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 패턴.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비슷한 논리 구조인데, 가등기 본등기에서 그 부분은 직권 말소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직권 말소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말소. 그러나 법원이 행한 등기는 다 직권, 맞아.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문제에서 관공서 촉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법원이 말고, 자, 행정청에서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부분인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촉탁까지 보셨고요. 나중에 이제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